이른 한 해를 넘기고 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숨이 차고 밤이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내 몸도 지쳐가고 있다는 걸 조용히 실감하는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원래 그런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먹으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도 조금 가빠졌고 식탁까지 몇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이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내 손은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불러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조심스러워 보이는 얼굴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검사를 더 받고 며칠 뒤 다시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 했지만 당분간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검진도 받아야 한다고 했고 특히 무리가 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기운이 쏙 빠진 듯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괜히 걱정만 시키겠지. 바쁜데 또 짐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을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받아왔습니다. 약값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매달 이 약을 사 먹으라니 갑자기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혼자 사는 노인의 형편이라는 것이 늘 계산기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에 2번 먹으라는 약을 하루에 1번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모자라면 또 사야 하니까 조금씩 아껴 먹으면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지갑이 허락하는 만큼 내 건강을 맞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삶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 때문에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 줄까봐 내가 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급히 배를 누르고 내렸습니다. 내리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려 길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아니면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한 걸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약봉지를 꺼내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약봉지는 분명 내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부담과 두려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약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도 기대지 않았다는 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다 보니 내 마음과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챙기겠다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버리고 큰 도움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내 건강만큼은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무조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몸을 일으켜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한 끼를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복지관 건강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상담도 받고 간단한 스트레칭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웃음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조금씩 저축도 해보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내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프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차마 감추려 했던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 머뭇거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아, 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래서 있는 건데 왜 혼자 버티셨어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하던 건 병도 약도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는 일,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기대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을 누구보다 우선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돈도 자식도 기대도 아닐지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용기, 내 상태를 인정하는 솔직함,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압니다. 오늘도 창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아끼며 살아가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고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